엘레간스는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영구용 기생충입니다. 이 기생충의 수명은 몇 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거북이는 100년 이상 살 수 있습니다. 쥐는 4년 정도 살고 나면 생을 마감하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포유동물인 북극고래의 경우 200년을 넘게 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성적으로 성숙한 이후로 점차 퇴행하게 되는데 이를 노화라고 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가 있지만 노화는 궁극적으로 세포의 죽음과 기능장애로 발생합니다. 어릴 때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서 죽거나 죽어가는 세포들을 교체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은 점차 더뎌지게 됩니다. 늙은 세포는 젊은 세포들보다 기능도 떨어집니다. 이 과정이 우리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결국엔 질병이나 죽음에 다다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동물들의 수명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까요? 이는 몇 가지 사실에 근거하는데 바로 환경과 신체 크기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동물들에게 강력한 진화적 동기로 작용하며 때문에 종에 따라서 노화 진행의 과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서양과 북극해의 심해를 살펴보면 그린란드 상어는 400년을 넘게 살고 북극 쪽에는 500년을 넘게 삽니다. 그렇다면 끝판대장은 누구일까요? 바로 남극 유리 해면입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만년을 넘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환경은 심장박동과 신체 활동을 늦춰서 노화가 느리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이 수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몸집이 큰 동물들이 몸집이 작은 동물들보다 수명이 깁니다. 예를 들면 코끼리나 고래가 쥐나 햄스터에 비해 훨씬 오래 살고 쥐나 햄스터는 파리나 벌레보다 몇 년이나 더 오래 삽니다. 벌레나 파리와 같은 작은 동물들은 세포 분열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분열이 불가능하며 세포가 훼손되어도 새로 만들 수가 없고 따라서 수명이 더 짧은 것입니다. 동물들에게 몸집은 강력한 진화 동기입니다. 몸집이 작은 동물들은 포식자에게 더 쉽게 공격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 야생에서의 쥐는 1년 넘게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더 빨리 성장해서 더 빨리 출산할 수 있도록 진화합니다. 이는 짧은 수명에 대해 방어적으로 진화한 결과입니다. 반대로 몸집이 큰 동물들은 천적으로부터 쉽게 살아남을 수 있기에 몸집을 키우며 느긋하게 성장할 수 있으며 일생에 여러 번 출산을 하게 됩니다. 박쥐, 새, 두더지, 거북이들은 예외이지만 이들은 각각 천적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그들만의 방법으로 적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동물들 중에서는 특징도 비슷하고 몸집과 서식지가 비슷한데도 수명이 확연히 다른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전적 차이가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세포들이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수명의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환경, 신체 크기, 유전적 요인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동물들의 수명에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현재 인간의 평균 기대 수명은 71세입니다. 장수하는 동물들에 비하면 한참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명을 늘리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인간은 평균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죽음을 초래하는 많은 요소들을 관리하며 적응해 왔습니다. 환경에 대한 노출이나 영양소 같은 것들이죠. 이런저런 방법으로 수명을 늘린 덕분에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자연적 운명을 통제하는 종이 되었습니다.